그러면 오늘 할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만큼 또 타락했어요. 더 타락이 됩니다. 악의와 탐욕이 퍼지자 어떻게 더 타락하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오직 1000년 만에 수명만 가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악의와 탐욕을 품었다. 그러자 악의와 탐욕을 품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오염되어 정견을 보지 못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삿된 견해가 퍼졌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재물이 없는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빈곤이 퍼졌다. 빈곤이 크게 퍼지자 도둑질이 퍼졌다. 도둑질이 크게 퍼지자 날카로운 무기가 퍼졌다. 날카로운 무기가 크게 퍼지자 살생이 퍼졌다. 살생이 크게 퍼지자 거짓말이 퍼졌다. 거짓말이 크게 퍼지자 이간질이 퍼졌다. 이간질이 크게 퍼지자 삿된 음행이 퍼졌다. 삿된 음행이 크게 퍼지자 나쁜 말과 잡담이 퍼졌다. 나쁜 말과 잡담이 크게 퍼지자 악의와 탐욕이 퍼졌다. 악의와 탐욕이 크게 퍼지자 삿된 견해가 퍼졌다. 삿된 견해가 크게 퍼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은 줄어들었고 용모는 취해졌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도 취해지자 10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50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다. 자, 악의와 탐욕을 가지게 되자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마음이 오염이 되자 정견을 보지 못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지기 시작해요. 삿된 견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500년이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계속 타락해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락한 것을 이렇게 단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법을 이렇게 행했을 때 그 결과로 그 과보로 결과로 맺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외모가 이렇게 추해져요. 이 두 가지 결론을 맺어요. 사람들도 이래 보면은 사람들도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고 건사하게 잘생긴 분이 있고 용모가 뛰어난 분이 있고 얼굴 색깔이 밝은 분이 있고 얼굴 색깔이 검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 단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타락하고 유익하지 못한 법을 행하면은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가 나빠진다. 사람들이 용모가 좋은 사람, 보기가 좋은 사람,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법을 행하면은 그 결과로 계속 외모가 나빠지고 추해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500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음이 오염되어 정견을 보지 못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삿된 견해를 가진 차례가 이 앞에서 타락해가는 여러 순리 가운데 네. 그때도 삿된 견해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차례에서 삿된 견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삿된 견해가 생기는 그 원인이 이렇게 팽배해졌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삿된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삿된 견해를 가진 인류가 삿된 견해를 가졌다라고 보지 않고요. 대다수가 그런 견해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도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삿된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삿된 견해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삿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오염됐다. 마음이 오염되면은 자기가 삿된 견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정견을 못 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님께서 젊으셨을 때 그때는 바람 피우면
그게 범죄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람 피운 게 들키면은 그 증거가 있으면은 감옥 갔어요. 남자든 여자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범죄가 안 돼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회적 범죄는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범죄는 우리는 법률적인 예. 세속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세속법으로 여기 교수님이 젊었을 때는 바람을 피우고 증거가 잡히면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은 범죄가 안 돼요. 범죄가 안 되고 그냥 그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뿐이 안 걸려요. 형사소송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거 왜 바뀌었느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잡아가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가 바뀐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과 타락이 막 섞여 있는 이 혼잡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잡고 가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수님이 젊었을 때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람을 안 피웠는가? 피웠어요. 안 잡히게끔 피웠죠. 잡히면은 감옥 가니까. 감옥 안 가게끔 제주껏 피워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해요. 감옥을 안 가니까. 그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한 측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옛날에도 그거 바람을 피웠지만 지금은 그게 보편화가 됐다. 그래서 삿된 견해도 옛날에도 이전에도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보편화된 것은 마음이 오염이 되고 난 이후에 보편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염되는 것 중에 요소가 악의와 탐욕 때문에 오염됩니다. 둘 네. 때문에 그 오염되기 때문에 삿된 견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의와 탐욕 이게 지금도 이거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악의와 탐욕이 있다 그러면 삿된 견해가 생길 가능성이 엄청 많은 그런 걸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오염이 되는 게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인데 나는 악의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악의를 안 가졌죠. 악의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가졌죠. 그게 뭐예요? 악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 예, 미워하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거는 예, 싫어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이 악의의 전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악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악의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기 질투하면은 악의가 나중에는 자라요. 거기서부터. 나는 돈에 대해서 탐욕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 탐욕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먹는 것은 이렇게 가리거든요. 맛있는 거 가리고 미루면은 그 탐욕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재밌죠? 예, 재밌네요. 예, 그냥 읽으면 재밌습니다. 읽으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타락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 배반하면 저게 뭐 이렇게 사과? 예, 사과 따먹는 예, 사과 따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하잖아요. 예, 여기는 타락이 굉장히 차례대로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타락이 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세월을 흘러가는 겁니다. 삿된 법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오직 50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삿된 견해를 품었다. 그러자 그 삿된 견해를 품은 어떤 사람은 삿된 법을 좋아하고 삿된 법을 따르고 삿된 법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삿된 법이 퍼졌다. 빈곤이 퍼졌다. 빈곤이 크게 퍼지자 도둑질이 퍼졌다. 도둑질이 크게 퍼지자 날카로운 무기가 퍼졌다. 날카로운 무기가 크게 퍼지자 살생이 퍼졌다.
살생이 크게 퍼지자 거짓말이 퍼졌다. 거짓말이 크게 퍼지자 이간질이 퍼졌다. 이간질이 크게 퍼지자 삿된 음행이 퍼졌다. 삿된 음행이 크게 퍼지자 나쁜 말과 잡담이 퍼졌다. 나쁜 말과 잡담이 크게 퍼지자 악의와 탐욕이 퍼졌다. 악의와 탐욕이 크게 퍼지자 삿된 견해가 퍼졌다. 삿된 견해가 크게 퍼지자 삿된 법이 퍼졌다. 삿된 법이 크게 퍼지자 중생들의 수명은 줄어들었고 용모는 추해졌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가 추해지자 5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200년에서 250년만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다. 삿된 견해와 삿된 법의 차이가 뭡니까? 삿된 견해는 그 주체적인 어떤 문제일 것 같고 법은 객체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삿된 견해들이 모여가지고 체계화됐다라는 거예요. 체계화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걸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거예요. 그걸 삿된 법, 정법, 사법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도, 정도, 사도, 정법, 사법 이렇게 할 때 그 법자를 어떤 한 개인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서 법이 내려가는 것을 사법, 정법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보편화되면서 그 견해를 공유하는 어떤 법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수명이 100살로 치면은 이제 100살 아직까지 더 타락해야 됩니다. 더 타락해야 우리까지 옵니다. 아직 덜 타락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250살까지 사니까. 여기 우리가 200년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뭐 120살 우리나라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기록조가 127세가 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120 몇 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200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사람보다 아직 더 타락했어야 돼요. 타락한 법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오직 200년에서 250년의 수명만 가지고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삿된 법에 얽매였다. 그러자 삿된 법에 얽매인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타락한 법이 퍼졌다. 여기까지. 삿된 법이 있는데 삿된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삿된 법에 거기에서 얽혀 매었어요. 얽혀 매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거부를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여기 니까야 경전에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올 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 이러잖아요. 니까야 경전은 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항상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오고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뒤에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목의 사회예요. 니까야 경전이 부처님이 계셨던 그 사회는 목의 사회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또 앞선 어른이에요. 그래서 목의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목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입니까? 네? 지금 목의 사회입니까? 목의 사회세요? 봉급국 사모님 통장에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목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고 북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아직 지금 이 순간 북의 사회다. 목의 사회다. 혼돈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북의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북의 사회에서 살아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목의 사회가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목의 사회가 됐다가 북의 사회로 점차 바뀐 게 조선시대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목의 사회였어요.
모계사회고, 그리고 아직까지 모계사회의 그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는데, 부계사회에 가면, 남자가 번 돈은 남자가 써요, 관리하고. 절대로 한 푼도 여자 안 줘요. 그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월급 받아 월급 봉투째 부인한테 주고 자기 용돈 다 쓰잖아요. 너 미쳤니? 그래요.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자기 돈을 왜 주느냐고요. 다. 그것도 전부 다. 자기 쓸 거 빼고 주면은 그것도 이해가 돼. 자기 쓸 것도 안 빼고 그냥 다 주고 그게 얻어타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쪽 사람들은. 이게 모계사회의 특징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모계사회예요. 지금 흔적을 보면. 뭐가요? 모계사회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티벳 같은 데 가면 지금도 현재도 모계사회거든요. 지금도 모계사회가 남아있는 나라가 티벳이에요. 근데 티벳하고 우리나라하고 종족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모계사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모계사회의 흔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도 있어요. 그 고대의 모계사회냐 부계사회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가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형상을 보면 알아요. 신의 형상이 남성으로 되어 있으면 부계사회고요. 신의 형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모계사회예요. 네. 근데 고대들, 아주 오래된 고대 그 신들은 전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이제 부계로 바뀐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그런 거 알지만은, 유목민족들이 부계사예요. 유목민족들이. 유목민족 말고, 농경제도에 있는 사회들은 모계사회가 많아요. 모계가 많고, 유목민들은 부계가 많고. 타락한 법.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것의 흔적이 어디 오느냐? 인간의 근본에서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지나가면은 뭐라 그래요? TV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서 막 욕하고요. 앞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말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서워요, 애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은 멀리서 어른들이 오면은 그 어른이 이렇게 걸음 걷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몸을 피해요. 그래서 그 어른하고 내하고 부딪히지 않게. 미리 피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 쳐다보고 무조건 돌격해요. 부딪히면은 어른이든 애든 그냥 부딪히면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부딪히는 그 사람 잘못으로 그냥 시비를 걸어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이 참 문제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른이 그 후손들을 잘못 교육을 했느냐, 잘못 교육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타락한 법이에요. 타락한 법. 자,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자라서 가정교육을 해서 사회에 내보냈는데 어디 가가지고 나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유일신한테서 창조당했어.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부모도 신이 만들었어. 나도 신이 만들었어. 부모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공경심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이렇게 타락한 법이 이렇게 많이 팽배한다고 봐야 돼요. 어른을 어른으로 안 봐요.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스님들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사람들이 스님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스님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약간 피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거 뭐야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스님이든 뭐든. 뭐 맞짱 한번 뜰까? 뭐 이런 마음으로 쑥쑥 지나가요.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그 얼마 안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그 성녀로서 큰 메리트가 하나 있다. 뭐냐 하면은 동네 조폭들이 스님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동네 조폭들이요. 그 웬만한 조폭들을, 그러니까 깡패들 이런 애들은, 모르는 애들은 뭐 혹시나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철들은 조폭들은 스님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그 왜 건들지 않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그 조폭들의 형님들의 제일 형님들, 그 형님들이 스님을 모시고 다 공부를 해요. 감옥에서. 감옥에 조폭들 이렇게 웬만한 그 두목들은 감옥에 가면 다 이렇게 그 감옥에 가면은 이제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이러면은 뭐 해코지 한다든지 이러면은 걔가 안에서 다 처리해줘요. 감옥 안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그거 건들지를 않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산에 가면은, 큰 산에 혼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님을 보면 이렇게 길을 피했거든요. 길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이렇게 가니까 젊은 애들이 서너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경계를 안 하더라고요. 길을 안 비키고 시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보니까. 이렇게 산에 길이 좁잖아요. 아, 이 애들은 타종교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산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장자를 가지고 가요. 대나무나 이렇게 그거를 딱 들고 가요. 그걸 들고 가면 서너 명이라도 다 피해요. 이렇게 어떻게 그냥 들고 이렇게 안 다녀요. 목에다 딱 걸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은 이 간격으로 다 피해요. 애들이 쫙 피해요. 아무리 그거 뭐 그 다른 종교 애들이라 하더라도 청년들 서너 명이라 하더라도 선인들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 봉술도 배울 수도 있고 무술도 배울 수 있고, 예? 뭐를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그 몽둥이를 딱 들고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러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애들 다 피해요. 다 피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가 탄압을 많이 할 때 7살 난 동자 스님들도 지팡이를 쥐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타락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밑에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재물이 없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주지 않자 빈곤이 크게 퍼졌다. 빈곤이 퍼졌다. 빈곤이 크게 퍼지자? 예? 도둑질이 퍼졌다. 도둑질이 크게 퍼지자? 예? 모기가 생긴 도둑질이 크게 퍼지자? 모기가 생긴 모기가 퍼지자 살생십니다. 봐야겠다. 이거 좀 머리를 좀 따져야 돼. 예. 빈곤이 크게 퍼지자 도둑질이 퍼졌다. 도둑질이 퍼지자 크게 퍼지자 날카로운 무기가 퍼졌다. 날카로운 무기가 크게 퍼지자 살생이 퍼졌다. 살생이 크게 퍼지자 거짓말이 퍼졌다. 거짓말이 크게 퍼지자 이간질이 크게 퍼졌다. 이간질이 퍼지자 삿된 음행이 퍼졌다. 삿된 음행이 크게 퍼지자 나쁜 말과 잡담이 퍼졌다. 나쁜 말과 잡담이 퍼지자 악의와 탐욕이 퍼졌다. 악의와 탐욕이 크게 퍼지자 뭐요? 삿된 견해가 퍼졌다. 삿된 견해가 크게 퍼지자 삿된 법이 퍼졌다. 삿된 법이 크게 퍼지자 타락한 법이 퍼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명이 언제까지 됐느냐면은 100년까지 돼요. 지금이에요. 딱 여기까지 타락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됐느냐? 타락한 법. 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그 스님이나 출가한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고, 예.
그리고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더 타락할 수도 있고 향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타락의 끝을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오직 10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타락한 법에 얽매였다. 그러자 타락한 법에 얽매인 어떤 사람은 더욱 타락하여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경어를 쓰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타락한 법이 더욱 타락하여졌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타락했는데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경 안 해. 마음으로 공경 안 해.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을 좀 안 하거나 그래도 뭐 그냥 신용을 해요.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타락하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고 존댓말을 안 써요. 어른들한테. 뭐 지난해나 이러면서. 왜 인사 안 해? 인사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지. 왜 내가 먼저 인사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경어를 쓰지 않는다. 이게 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타락하는 사람은 더 타락하는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출가자들을 공경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법이 더욱 타락해야 되자 맨 밑에 보면요. 그들의 수명은 줄어들고 용모도 취해지자 1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5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고 타락한 법이 더욱 타락되자 5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20년에서 25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고 타락한 법이 더욱 더 타락되자 20년에서 25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1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었다. 타락이 돼서 10살까지 내려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의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20대요, 20대. 그렇죠. 예. 왕들이 뭐 40대 아니거든요. 예, 왕들이 40대고 평민들은 20대예요. 그러니까 20대에 타락한 것들이 지금은 100살까지 살게 됐거든요. 자, 10살까지 타락이 됩니다. 10살보다 더 타락하지는 않아요. 왜? 왜 그렇죠? 예, 그 짐승이니까요. 그때는 인간이 짐승이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타락하는 인간들의 자손들이 오직 10년의 수명만 가지게 되는 때에는 여자아이가 5살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된다. 그때는 버터기름, 생버터, 참기름, 꿀, 사탕수육, 소금과 같은 이런 맛들이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다. 구뚜르사카가 음식들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이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그때는 구뚜르사카가 음식들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또한 그때에는 선업을 짓는 선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악법을 짓는 악법이 치성할 것이다. 선법이 사라져 선업 자체가 없는데 선업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고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예법에 맞게 인사를 하고 어법에 맞게 경어를 쓰지만 그때에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경어를 쓰지 않는다. 타락한 법이 더욱더 타락되어 마침내 어머니라든가 이모라든가 숙모라든가 고모라든가 외숙모라든가 스승의 부인인 사모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져 마치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 자칼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그때에는 악법이 지성하여 인간들은 서로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강한 악이 강한 분노, 강한 사리를 가지게 된다. 마침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형제가 여형제에게, 여형제가 남형제에게 서로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강한 악이 강한 분노, 강한 사리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강한 악이 강한 분노, 강한 사리를 가지게 되어 사냥감을 살생하는 것과 같다. 이때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며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생기게 된다. 그 무기로 이놈은 짐승이야, 이놈은 짐승이야 하면서 강한 자는 사리를 가지고 약한 자의 목숨을 빼앗고 약한 자는 생존하기 위하여 강한 자의 목숨을 빼앗아 서로서로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이라는 인식을 갖고 짐승처럼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빼앗거나 뺏게 된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안전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여기까지 타락이 됩니다. 무섭죠? 자, 어떻게 타락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100살에서 이렇게 타락한 법을 이렇게 더욱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수명이 50살로 줄어들고 50살에서 25살로 줄어들고 10살까지 줄어드는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이 거친 음식을 먹어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음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키울 때 소가 콩밭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그죠? 소가 콩밭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왜 큰일이 나요? 콩잎을 다 먹어요. 자꾸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데, 그거야 물려주면 되죠. 그런데 왜 큰일이 나요? 소지가 죽습니다. 네, 소가 죽어요. 소지가 죽습니다. 소가 죽어요. 콩을 먹고. 왜? 너무 맛있으니까 배 터지도록 먹고 배가 터져서 죽어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봤습니다. 저거는 제가 수의사입니다. 예. 시골에 가면 그냥 알아지는데 그걸 왜 몰라요? 고창증이니까 뿌려가. 고창증이니까 병명이 있어요. 이거 교수님 안 오셨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병명이 고창증이라고 예. 붓고자, 풀을 창자, 그러니까 정적이 있으면 병명이 따로 있습니다. 고창증. 콩팥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이게 제 1위에서 소의 4개 위가 제 1위에 이게 포면에 발효가 되는데 그 가스 때문에 이게 빵 불어가지고 죽습니다. 죽죠. 소가 죽어요. 그래서 콩을 많이 먹으면 콩이 부풀어가지고 거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가스가 나와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데요. 소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 아까운 소를.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콩밭에 들어가면 엄청 그냥 야단 나요. 그냥 소가 죽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아까운 소를. 수백만 원씩 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나죠. 그렇게 맛있어 해요. 콩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은 이게 10살씩 넘어가면은 이제 쌀밥 이런 맛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소금 맛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짐승처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타락할 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예법에 맞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어법에 맞게 경어도 쓰지 않는다. 그게 더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숙모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모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마치 개와 자칼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짐승들이 개 욕하잖아요. 사람들 보고 너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욕이 돼요? 왜 개가 얼마나 비싸고 귀여운데 요즘 같으면? 그게 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들은 부모 형제가 없어요. 부모 형제가 없이 짝을 지어요.
그래서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다가 거기서 더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엄마가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엄마를 죽여요. 그 여형제가 남형제를 죽이고 남형제가 여형제를 죽여요.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인류한테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는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면 뉴스거리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는 도둑질 하기 위해서 살생을 했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을 살생을 했고 그걸 이렇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안 잡혀 죽이기 위해서 살생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왜 서로가 살생을 하는데 왜 살생을 하느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살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숫사자가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암새끼일 때는 살려주고 숫새끼 때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미리 그 1년, 2년이면 벌써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금방 크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는 것처럼 그걸 죽여야만이 마음이 편해요. 그게 안전하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는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나요. 손에 무기가 생긴다 그래요. 손이 무기가 생긴다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양에 그거 이렇게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나오죠. 손이 칼로 되는 거. 손이 칼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네요. 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죽여요. 도구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보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인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야 라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내 눈에 인간을 보는데 짐승이야. 저놈은 짐승이야.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저놈은 짐승이야. 서로 짐승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타락이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인간들 중에서는 자기 생각에 나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돼서 짐승이 돼요.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인류 전체가 타락이 돼서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향상은 어떻게 하는가? 예. 음식 중에 꿀으로 삭다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짐승들이 아까 전에 그거 소를 설명해서 콩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듯이 짐승들이 보기에는 맛있는 음식이요. 근데 지금 인간들은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인간이 짐승으로 토착화돼서 그냥 짐승으로 살면은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그거 이렇게 향상으로 올라와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하는가 그것도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네. 그 향상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인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인간이 짐승처럼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보고 부끄럽고 안타깝게 여겼고 후회하였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이 인간이 짐승처럼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멀지 않아 일가친척 가운데 생존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도 짐승처럼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도 죽이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풀더미 속으로 숨거나 숲속으로 숨거나 나무구멍 속으로 숨거나 다른 인간들이 없는 강의 센 물살 너머로 가거나 험한 고산골짜기로 가서 7일간을 나무 뿌리와 열매로 연명합시다. 그들은 풀더미 속으로 숨거나 숲속으로 숨거나 나무구멍 속으로 숨거나 동굴 속으로 숨거나 다른 인간들이 없는 강의 센 물살 너머로 가거나 험한 산골짜기로 가서 7일간을 나무 뿌리와 열매로 연명을 하였다. 그들은 7일이 지나자 그들이 숨어있던 풀더미, 숲속, 나무구멍, 동굴이나 강의 센 물살 너머와 험한 산골짜기로부터 나와서 여보시게 그대가 보이다니 그대는 살아 있었구려. 여보시오 그대가 보이다니 그대는 살아 있었구려 라며 서로서로 껴안고 한 목소리를 내었고 안심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타락한 법을 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가친척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타락한 법들은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그러니 이제 참으로 우리는 해롭지 않고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여야 한다. 어떤 유익함을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짐승처럼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인간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버려야 하고 강한 분노, 강한 살의를 버려야 한다. 유익한 법들을 수지해야 한다. 그들은 짐승처럼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였다. 인간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버렸고 나아가 강한 악의, 강한 분노, 강한 살의를 버렸다. 그들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였다. 그들이 수지한 유익한 법들이 크게 퍼지자 인간들의 수명이 늘어났고 용모는 나아졌다.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도 나아지자 1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20년에서 25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요. 자,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서로 죽이는 것을 이제는 하면은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죽이지 맙시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남을 죽이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끔 내가 각자 몸을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못 찾는 곳으로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동굴 속으로 숨거나 숨어요. 그래서 풀뿌리와 이렇게 열매 같은 걸 넣어서 먹고 7일 동안 살아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같이 숨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두세 명이 같이 숨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숨었을 것이고 나타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죽이지 말자.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자. 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명이 10살에서 20살에서 20살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외모도 완전 짐승에서 조금 덜 짐승같이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됐습니까? 자, 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읽으면 그대로 아실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자 인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고 용모도 나아졌다. 이제 우리는 더욱 유익함을 행하여야 한다. 어떤 유익함을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짐승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하여야 한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 이모, 숙모, 고모, 외숙모와 스승의 부인인 사모라는 생각을 수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짐승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하였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하기 위하여 그들은 참으로 어머니, 이모, 숙모, 고모, 외숙모와 스승의 부인인 사모라는 생각을 수지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였다. 그들이 유익하게 퍼지자 인간들의 수명은 늘어났고 용모는 나아졌다.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가 나아지자 20년, 25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5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자,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면 첫 번째 죽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짐승처럼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성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짐승들처럼 그렇게 문란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짐승들은 보면은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보면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죠. 가족을 형성하더라도 새끼를 가졌을 때 몇 개월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요. 그 흩어진 새끼를 만나면 죽여요. 잘못 만나면 죽여요. 그리고 같이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던 부부지간도 헤어졌다가 만나면 죽어요. 그죠?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지하자 수명이 50년 정도로 됐다. 사람들도 100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수명이 짧은 사람들도 있어요. 짧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사고를 당하거나 뭐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유전적인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일찍 죽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스님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거든요.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될 어떤 유전적인 병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사람보다 이렇게 빨리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 대부분 오래 살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승려가 수명이 제일 오래 이렇게 그 사는 수명이 제일 긴 직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1위인가 2위.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1위인가 2위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그때 1위가 아마 정치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있으니까 좀 밑에요. 그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요. 때가 올 때까지.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알지 않습니까? 말에 대한 거. 네. 양심이 갇혀가 안 거죠. 네. 어쨌든지 때가 오기를 기다려서 한순간에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무진 인내하면서 끝까지 체력을 유지하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오면 한번 휘두르고 멋있게 휘두르고 사라져요. 그 순간을 기다리거든요. 그 인욕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래서 수명이 좀 긴 것 같아요. 자, 이제 100살까지 우리까지 한번 어떻게 이제 향상하는지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인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고 용모도 나아졌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유익함을 행해야 한다. 어떠한 유익함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고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여야 한다. 이런 유익한 법들을 수지해야 한다. 그들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연장자나 어른을 공경하고 비구나 사문이나 브라만을 공경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수지하였다. 그들이 수지한 유익한 법들이 크게 퍼지자 인간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가 나아졌다.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용모가 나아지자 50년의 수명을 가진 자손들이 100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저는 이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 지금 말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젊으셨을 때 그때 사회는 보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를 움직이려고 좌지우지하고 주도하는 세력이 나이가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어른들이 했어요. 어른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 갔어요. 옛날에는 더 연장자가 이끌어 갔고, 그리고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다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서양의 문화는 안 그래요. 서양의 문화는 사회의 주축 세력이 어른들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사회를 흔들고 이끌고 가요. 그래서 그 사회의 주류에서 딱 넘어가는, 나이가 딱 들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원래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서양의 문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어져요. 점점. 40대도 이제 나이 많다는 소리 들어요. 명태를 막 40에 당하고요. 50은 아예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뭐 30대 넘어가면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사회생활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점점 젊어져요. 점점 젊어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주류 세력이 되는 사회는 그거는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의 연륜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가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근데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뭐 변화가 없고 그런 걸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또 그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저 사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젊은 사람들이 원해요. 나이 든 사람들을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 탁 깨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70대하고 20대, 30대, 40대하고 편을 딱 가로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 50대, 60대, 70대가 이겨요. 전쟁을 하면, 총 들고 서로 싸우면. 20대, 30대, 40대 저리 가라예요. 한 주먹 감도 안 돼요. 육박전을 하면 이길 줄 모르죠. 20대, 30대, 40대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져요. 까불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들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습득하셔야 돼요. 습득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에 있는 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 점들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흐트러지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잘 잊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서양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와서 보니까 그 차이점을 많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차이점이.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사회의 그 주도 세력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바뀌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고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변화를 겪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후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사회의 빠른 변화를 겪고 젊을 때 겪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투표권을, 선거권을 계속 낮추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판단 능력이 이렇게 단순하니까, 깊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이 그 경험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100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지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